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정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말 먼저 하고 싶네요.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이번 주 주변 증시 대부분 또 휴장도 많았어요.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대만, 홍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이었죠. 그런데 이거 미국 시장 급등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또 마감한 증시는 또 급락을 했어요. 너무 아쉽죠. 어저께 급등을 했다면 이런 전제를 까면은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쉽게 펼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짜시고 투자 매매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와 함께 하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왜 그랬나?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증시 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 예상, 월요일 날 올라갔는데 화요일 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휴일 있고 또 떨어져서 전, 강, 후, 약. 그러니까 요거에 따른 약간은 전략을 잘 짜셔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 들으셨죠? 못 들으셨다면 월요일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증시 일정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강 후약의 시장 흐름을 이번 주에 보여주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주간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종목별 흐름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종목별로는. 그래서 요 부분도 변수로 하나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급등했다가 조금 밀리고 하이닉스가 제자리 못 찾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종목별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어느 쪽으로 또 집중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지지리 복도 없는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급등 영향은 하나도 못 받고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했죠. 하지만 너무 또 실망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한마디 정리 예상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다시 왔죠. 박스권 하단 2600 초반대로 다시 왔습니다. 이거 지지 확률 무척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8, 90%, 90%?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느낌적으로는 100% 장담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꼭 반등을 해야 되고요. 지지를 꼭 받아야 돼요. 지지 받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는 강력 매수를 일단 하고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증시는 상승하고 싶어 해요.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 주체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아래 꼬리를 계속 단다라는 건 무엇이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그리고 양봉은 뭐냐? 시작해서 올라간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악재, 다 아는 악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새로운 악재가 없어요. 미국 금리 50bp 인상? 이거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 경제봉쇄,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되고는 있지만 경제봉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누구나 다 알아요. 혹시나 핵폭탄 터뜨릴까? 그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뉴스도 행간에 조금씩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새로운 악재, 이렇게 폭탄급의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박스권 하단부는 분명히 지켜지면서 종목별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생방송에도 여러분들 주간 전략 다 짜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00% 맞췄고요. 이번 주에도 흐름상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 산업지수부터 하나씩 가보죠. 바로 이 부분이죠. 금리 인상 50bp 했어요. 그리고 75bp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죠. 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였어요.
50pp 아니래.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가 적극적으로, 그럼 소극적으로는 한다는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제자리 왔거든요, 제자리. 이게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 이외에 따른 악재,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변동성,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 S&P고요. 나스닥이에요. 상대적으로 보시죠.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어요. 나스닥은요. 조금 아래에 있죠. 즉 기술주 약세가 펼쳐졌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술주 약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늘 이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다 받았네요. 그래서 급락한 종목이 뭐예요? 인터넷 관련주예요. 카카오.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네이버. 그리고 게임주. 이 게임주도 인터넷 관련주라고 봐야죠? 인터넷으로 하니까 게임. 얘네들이 오늘 급락하면서 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기술주 약세가 특징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주 하면은 인터넷도 있지만 반도체도 있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이외에 동생들,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얘네들도 오늘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대만 증시가 급락을 했죠. 대만 증시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보시죠. 코스피 일봉 지수입니다. 뚝 떨어서 시작했어요. 종가는 아쉽게도 2644.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아침 투자 전략이요. 문자 회원 때도 다 드렸는데 2650의 지지 테스트 전후. 그래서 2640포인트 이하는 오버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방송에서요.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서 오히려 264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다. 그랬더니 40포인트 아래에서 조금 1시간 정도 움직이다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동시호가에서 좀 밀렸어요. 동시호가에서 한 5포인트 정도 밀렸죠. 다소 아쉽습니다만 지켜줄 자리에서는 지켜주고요. 크게 놓고 보면은 2600선 2600 초반 여기는 박스권 하단은 강력하게 지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요. 기술적 분석이 가장 표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털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그거를 뭘로 표현을 합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시료를 볼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이밍을 잡을 때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둘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고 쩔뚝거리면은요. 셀트리온 40만 원에서 사가지고 아직까지도 성장성 논하는 사람들이 있죠.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성장성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타이밍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둘 다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도 필요하고요. 타이밍을 보고 추세의 흐름을 보는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가 되기 위한 방법은요. 이거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코스닥 보시죠. 오늘 뚝 떨어집니다. 테마주에 오늘 몰락이 조금 있었어요. 일부. 특히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거기다가 헬스케어, 제약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얘네들이 동반 하락하다 보니까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갭이 생겨서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또 여기 지지 권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흐름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권역 수준 이하면은 코스피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즉,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수급 동향에서 한번 보면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완전히 쥐락펴락합니다.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 환율과 연동된 매매를 분명히 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에도 매수를 1조 정도 하고 또 매도를 1조 넘게 또 했죠. 다음 주에는 요거 어느 정도 한 매수가 또 들어올 겁니다. 예, 최근 들어서 1조 한 1,000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변동성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 주식 투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좀 안정화가 되면 하고,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저 아래부터 매도를 했는데 이외의 종목들 저 아래서부터 물론 위에서도 매도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쌀 때까지는. 그런 점에서 얘네들은 싸다라는 쪽에서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혹은 덜 나오는 악재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매수 전환이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주식 흐름을 놓고 보면요, 약간 변화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동안 매도만 계속 했다가 오늘 매도를 했지만 변화 사항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박스권 하단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관심주로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종목, 새로운 종목은 없었죠? 바로 이 부분 그대로 복귀를 하면서 이번 주는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말씀드렸을 때 겨울은 갔지만 봄에도 꽃샘 추위는 있다. 2로 이번 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산업재 섹터를 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주가 아니라 산업재, 철강, 건설기계 보시죠. 철강, 건설기계, 조선, 원자력, 태양광, 풍력. 예, 태양광, 예, OCI 급등했죠, 이번 주에. 원자력 또 괜찮았고요. 풍력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조선은 그냥 별로 안 좋았어요. 건설기계 굿. 철강 뭐 괜찮았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화장품주에서 저희는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후 다시 보자. 예, 이거 요번 주 관심주가 아니었어요. 예, 요번 주 관심주가 아니었는데 다음 주에는 예, 다시 보자 쪽으로 가격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격 부담이. 그리고 다시 중국의 봉쇄가 이제 서서히 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쪽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와 재건 요청이 있었다. 이거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뉴스가 일주일 뒤에 나왔죠. 그래서 준비를 우리는 미리 했죠. 진성 TEC 이번 주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서 매수를 뭐 하셨어도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보는 현대건설기계 보시죠. 제가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그 다음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이 네 종목 가운데 이번 주에는 진성TC와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추세 좋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했어도 10% 정도의 수익은 난 흐름이죠. 건설기계 아직 갈 길 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그 이외의 종목들, 부품주들이 소형주니까 쑥쑥 매수가 올라올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분명히 있지만은 안정적인 흐름의 진성TEC라든가 현대건설기계 중심으로 얘네들이 주도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뭐 쏘쏘했습니다. 철강. 하지만 이번 주에도 제품가 인상, 건설 쪽에, 건축 쪽에 들어가는 철근, 이 가격도 인상을 한다라는 쪽이죠. 실적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바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요. 제자리 걸음했죠. 동국제강 가장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력적이라고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는 물론 포스코예요. 주도주는. 하지만 대장주로 접근을 동국제강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제자리 와서 끝났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그 이후도 저는 실적 기반한 수급 동향 한번 보세요. 긍정적이에요. 현대제철 볼까요? 현대제철 제자리 역시 제자리 관점이기는 한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 관련주, 이 철강업 같은 경우에는 테마라기보다는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생각에 이렇습니다.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뭘 줄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받아가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 관세 부분에서 이 철강 관련 관세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해소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움직임이 나올 때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관세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면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테니까 이 부분 역시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가 이번 주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걸림돌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사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 후판 가격이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후판 가격 부담이 좀 있지 않겠어?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쪽인데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 조선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여실히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현대중공업을 여기 바닥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 권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MSCI 편입 그 사항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죠. 그리고 월 말부터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한 달 내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쪽 한번 보시죠. 시장 점유율 확대. 해외 경쟁사, 특히 일본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미국, 유럽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죠. 특히나 동남아 쪽에서는 거의 일본 차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기아가 그 부분도 조금씩 넓혀가는 부분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종목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 오히려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답글,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동안 계속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려서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번 주 한 주 쉬는 거 어떻습니까? 쉬었는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제자리 걸음 했다라는 거. 현대차 가격 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봐야 2%예요. 2%. 이번 주. 그래봐야 2%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관심주가 아니고 저희는 매도를 했는데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후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관심을 기울여도 될 만한 가격권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저희 회원들 매도를 해서 분명히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빠른 시황에서 이거 다시 올라갈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후 다시 매수 찬스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매수 찬스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라도 들어와야 될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죠. 봉쇄 심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심화가 될까? 항상 뭐요? 주식은요, 최악의 상황이 주식 바닥을 만들어요. 최악의 상황. 근데 더 최악이 나오면 주가는 더 싸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봉쇄 심화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심화가 조금씩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쓸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츠 환불 대장주 여태까지 잘 잡아서 끌고 왔죠. 2달 넘게. 그래서 제대로 매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왜 충분히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관심 기울여도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이츠 환불이 약간 급등했다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갑자기 대장주로 나섰다 그랬죠. 대장주 교체가 나타났었다 그랬죠. 하지만 이틀 천하였어요. 역시 대장주는 이츠 환불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오늘 양봉을 그으면서 최근 단기 대장주 역할은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관심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토니모리 그동안 관심 기울였는데 오늘은 이 두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다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처음 오셨다고요? 항상 월요일 오후 7시, 밤 7시요.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으로. 주간 일정,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뉴스 제가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VIP 회원 제도로 유료 회원 방송, 그리고 유료 회원 문자 제도도 있습니다. 유료 회원 가입 신청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로 주셔야 돼요.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려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느냐. 앞서 이츠 환불, 매도. 이거 장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수도 제대로 진입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난 한 번 사면 팔지도 사지도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료 회원 제도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이렇게 상담,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왕 끝났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추가적으로 다 남아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급등, 급락, 그 뒤에 작은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주말 좀 편히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